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60회에서 62회 정도까지의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바쁘게 가다 보니까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교재 부분 한번 또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아까 거는 교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관련도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이제 교재가 어떤 건지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USB로 자료를 다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제본하는 것들은 지금 한 분이 이제 통합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해가지고 63회부터 86회까지의 그런 자료가 있고 87회부터 또 102회까지의 또 자료들을 다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서 취합을 할 건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책으로 제본해서 한 번씩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문제 답해가지고 이게 어디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전체를 빨리 보십시오. 가장 공부를 하기 편한 거는 관련된 문제가 뭘 나왔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토익하고 똑같거든요. 토익 보다 보면은 많이 나왔던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문법들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LC 같은 거 보면 그림은 똑같은 게 안 나오죠. 근데 그림 보다 보면 유형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뭐 물건 사는 거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는 뭔가 길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런 식으로 많은 걸 보시다 보면은 어떤 그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하시게 될 그 교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부분이. 자, 63회입니다. 아까 60회, 61회 했었는데 62회 안 하고 지금 63회로 바로 또 건너뛰었는데, 교재는 있으니까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거를 오버올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이 뭐니, 종합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복합 사이클이 뭔지, 단절연, 저감절연. 이것도 보시면 아까처럼 변압기에는 절연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서 보시라고요? 예.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지읒이니까 같이 보고요. 디귿 해가지고 단절연, 균등절연 해가지고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해놔야지만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절연하고 저감절연이니까 분명히 틀린 겁니다.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같이 보는 거고요. 단절연하고 균등절연은 같이 보는 건데, 지금 단절연하고 저감절연이니까 분명히 틀린 거를 비교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서 간단한 기술할 때, 이 단절연 부분 할 때 균등절연하고 단절연하고 비교해서 단절연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게 좋고, 저감절연은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뭔데 그 중에 저감절연은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설명하기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냥 딸랑 이것만 써도 되는데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더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할 때도 그런 걸 표로 해가지고 비교해 놓고, 전절연은, 예를 들어, 저감절연하고 전절연은 뭐가 차이라고요? 유효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접지로 해놓은 것들은 뭐라고요? 저감절연이고, 유효접지가 안 되는 거를 절연하는 게 전절연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감절연은 그를 유효접지에 맞춰서 저감을 어떻게 시켰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 단절연하고 균등절연. 균등하게 했느냐, 1단, 2단, 3단 해가지고 860, 750, 650 이렇게 해가지고 1단 저감, 2단 저감, 3단 저감 해가지고 단수를 나눠가지고 몇 킬로볼트씩 떨어뜨린다고요. 단수가 몇 킬로볼트라고요? 100킬로볼트씩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1단 저감은 100킬로볼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1000kV 미만에서는 100kV가 1단 저감이고 1000kV 이상에서는 250kV가 1단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1550짜리 변압기를 절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단 저감을 하다 보니까 1050k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6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감은 750, 650 할 때 750에서 650으로 떨어질 때 1단 저감이 됐기 때문에 750짜리가 1단 저감에서 650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걸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지만 답안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간 조상기 방식 딱 보니까 중간에서 뭔가 전압이 떨어지는 걸 올려주는 걸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거고요. 불순물에 의한 장애 현상, 이건 뭐가 있을까요? 스케일이라든가 관벽의 가성 취하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길 건데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고요. 모호계전기 동작 특성, 이제 거리계전기 종류가 있는데, 모호계전기의 동작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거리계전기는 뭔데 그 중에 모호계전기는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딸랑 이것만 쓰기에는, 왜냐면 하니까 거리계전기 중에 종류 중에 모호계전기 이렇게 됐고, 모호계전기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원에서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예.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게 모 기준입니다. 그 RX를 가지고 좌표를 설명하시고, RX 좌표를 여기, 원점은 여기다. 예? X 원점은 어디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여기가 지금 원점이거든. 그러면 R에서 얼마 올라가는 게 원점이고, X에서 얼마 올라가는 게 원점입니다, 지금. 결국은. 그래서 그 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린 거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RX 좌표를 이용해서 설명하긴 하는데, 사실 이 RX 좌표라는 게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PT, CT 쪽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거리를 여기서 R만큼을, 이 Z라는 거를 R 플러스 JX를 해가지고 그 지점을 이제 찾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송전솔로 쪽에서 이렇게 가서 요게 이제 거리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 존1이고 존2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리 부분을 뭐 85%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150%고 여기에 대한 걸 225%다. 이런 식으로 좀 확대 해석해서 더 쓰실 수도 있고요. 답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봤으니까. 왜냐면 답안이라는 건 다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측정법 하면 네 글자 뭐라고요? 머퍼라다 나와야 된다 그냥.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여기서 옆에다 머퍼라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뭐라고요? 머레이르프포, 펄은 펄스 레이더포, R는 아크 반사법, D는 디케이법. 그럼 머레이르프법에서 머레이르프법은 R1, R2, R3, R4 가지고 조절해서 검증해서 하는 거고, 뭐 펄스 레이더는 여기서 펄스 들어가고 여기서 나올 때 반파를 해가지고 사고 나면 그거 사고가 아니면은 똑같은 파형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점짜리니까 10점짜리 맞게끔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옆에 그림 설명해주면 그게 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뭐 이게 RX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크반사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GPS 이거 나왔던 거,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송전솔로를 진행할 때 어디에다 위치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보는 거죠. 특정 정원에서 수행하는 표준 내전압 시험 종류와 파형. 내전압 시험. 어떤 부분들이 있냐 이거죠. 표준 충격 파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상윤주파 뭐 시험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유효접지, 아침에도 설명드렸어요. 유효접지가 뭐라고요? 중성편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유효접지 정의는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 상승이, 예? 대지전압에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을 조절하여 접지하는 방식. 유효접지가 그겁니다. 그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중성점 접지가 아니라 일선지락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대지전압 상승이, 건전상의 대지전압의 몇 배인지, 예? 이런 것들을,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그거를 이제 접지 계수로 할 때는 0.8로 해가지고 상전압이 아닌 성간전압의 뭐 80% 이하가 되게끔 하는 것들이 접지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때 나온 게 영상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일선지락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같은 경우는 지속단락줄이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열 중성자에 사용되는 감속제와 냉각제. 거의 물입니다, 이건. 물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등가 저항 구하는 거고요. 화석 연료, 환경 변화, 가스 절연 변전소. 이건 결국 GIS 변전소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의지하는 건. 고주파 정의. 이거 고주파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HVDC를 얘기하는 거죠. HVDC에서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HVDC에서 설명하라 그러면 HVDC가 뭐냐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뭡니까? 직류 케이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리액터가 있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변환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변환장치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 부분, 가운데 직류 케이블에 대한 극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 극이 하나면 모노폴라고, 극이 두 개면 바이폴라인데, 그 극이 같으면은, 쌍극인데, 극이 같으면 호모폴라가 되는 거고, 극이 다르면 바이폴라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설명할 때 그게 뭐다? 이건 25점짜리니까 HVC는 이건데 그 중에 대한 것들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모노폴라고 이 구성은 이렇게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HVDC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디지털 트랜스미션 라인 릴레이 시스템. 이거는 디지털 계정기를 얘기하는데 그걸 뭐니까 송전선에 대한 디지털 계정기니까 이제 PCM 방식으로 해가지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해서 이렇게 받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펄스를 어떻게 받느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계정기 쪽에서는 펄스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을 입력을 받아서 필터링을 해서 샘플링해서 머징을 한 다음에 AD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이 FSD MAD 연출 이것만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얘기 안 하면서 이 FSD, MAD 연출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면접을 볼 때도 이 FSD, MAD 연출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그럼 머릿속에서 이 FSD, MAD 연출. 지금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F, S, M, A, D 연출. 밥을 먹었으면 똥을 싼다고요. 똥을 쌌는데 어떻게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입력을 받아가서 필터링을 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머징을 한 다음에 AD 컨버터를 통해서 연산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단계들을 디지털을 이용하는데 그걸 어디다 이용한다? 송전선에다 이용한다. 송전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송전선에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으면 변주하고 복주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약간 두 개를 약간 합쳐놓은 것 같은 문제가 있게 되면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 운영의 문제점. QV 컨트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철탑의 기초 종류 장단점. 성형상. 뭐라고요?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있는데 여기 문제는 기초입니다, 기초. T기초, 역기초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초들 세 가지가 있죠. 그 10점짜리는 나왔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근데 장단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기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딱 요거만 25점짜리 쓰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 철탑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를 사용하는데 이 기초의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딸랑 요것만 쓰시지 말고 답안에는 이것만 돼 있습니다. 딸랑. 근데 이제 앞에다 이제 서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초들이 사용한다 하고 본론에서는 이것만 들어가는 거죠. 본론에서는. 그리고 결론에서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론에 조금 더 내용을 부각을 좀 시켜주든가 하는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는 중요한 건 요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결론에서 다시 한번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눈에 띄게끔. PTCT 뭐 이거 모선 형태. 모선이 뭐라고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다. 그래서 모선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럼 모선 구성 종류가 어떻게 돼 있죠?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을 이렇게 설명하고 복모선에 가서 이중모선, 1과 2분의 시집의 모선, 2.0 모선, 그 다음 뭐 2부 스타일 모선, 4부 스타일 모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시라고. 이제 뭐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보호 형태 부분이 또 나오고요. 발전기 전기자 건선의 단락구와 지락구를 위한 보호 개전 방식. 그럼 발전기의 보호 개전 방식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오는 키워드가 뭐였죠? 전개, 과단, 역발, 속추, 앞비. 이거는 다 하죠. 그러면 이제 전기자에 대한 단락과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과 상실. 이거는 과여자. 계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면서요. 여자. 이거는 뭐라고요? 단락 후비보. 이거는 역상. 예? 이거는 발전기 모터링. 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이거는 주파수가 되는 거고. 이건 앞비니까 이게 전압이 되는 거고. 이게 베어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단락하고 지락이 어떻게 됐냐. 여기 지금 전기자 건선을 뭐라고요? 단락하고 지락보를 위한 걸 기술하시고 했는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다 한번 써주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써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딸랑 그걸 적는 게 아니라 서론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기자에 대한 단락부하고 지락 부분 요거 쓰다 보면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림 그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계좌 쪽으로 가면은 계좌 쪽은 전부 다 DC 쪽으로 보라고요. DC 쪽으로. 예? 예. DC 쪽으로 하면 직류중첩법, 브릿지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지금 발전기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발전기에 단락됐을 때, 고정자 건선에 단락됐을 때 나오는 부분, 고정자 건선의 지락 부분도 보시면은 59, N1, N2, N3 해가지고 또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발전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으로 박는 방법, 여기다 전류를 해가지고 지락이 나면 어차피 중성점을 통해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지락복을 어떻게 하는지 그 그림을 이제 세 가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OCR을 하든, OVGR을 하든,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봐주셔도 되고요. 사실상은 이제 발전기 지락보호 가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5% 보호가 있고 100%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동시 보호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지락이 났을 때 95% 보호라는 건 뭐냐면 이건 좀 실무적인데 나중에 답안들을 쓰실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락 보호 부분을 좀 여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지락이 되면은 발전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땅하고 지락이 되면 이게 그 발전기 권선에서 어딘가에 땅하고 지락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발전기에 이제 회전자 부분이 있고 고정자 부분이 있을 텐데 지락이 됐다는 거는 뭐 여기서 이게 다 가지고 땅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임피던스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그 어떤 기기라 그러면은 기기의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 접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도니까 요 사이에서는 전압이 별로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출을 못하니까 여기를 제한 여기 부분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 5%를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5%를 보호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락 과전압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호를 하고 싶으면 100%를 보호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값이 비싸집니다. 일반적으로 95%밖에 못하니까 100%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떠냐? 지락 시에 나타나는 뭐 삼고조파. 여기 삼고조파가 흐르거든요. 지락이 나면 영상 부분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여기에 삼고조파가 흐르니까 그 삼고조파를 흐르는 걸 검증하면 여기까지도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발전기가 기동할 때 이건 60Hz 상형 주파수에서 얘는 고조파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거고 얘는 60Hz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발전기가 기동할 때는 제 속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정상적인 속도가 안 나오니까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여기서 나오는 20Hz나 뭐 몇 Hz에 대한 걸 가지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발전기 기동 시에 보호할 때는. 그래서 왜 20Hz냐면 수력 발전기가 최초로 개발된 게 그 모델로 개발된 게 1890년대인가 뭐 하여튼 그때 개발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화돼서 이제 쓴 게 미국의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이제 수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뭐 25Hz인가 20Hz인가로 해가지고 아마 25Hz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상용 발전이고 그 전에 이제 최초의 수력 발전은 1800년대에 있었습니다. 1800년대.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돌린 거는. 근데 이제 상용화 해가지고 돌린 거는 1920년대인가 뭐 그때 그 캐나다에서 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이가로.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그냥 수력 발전해가지고 찾아봤던 거는. SSR. 이게 뭐라고요? 저주파에 의한 저주파 차동 공진 현상. LC 공진해가지고 저주파에서 터빈의 축이 뒤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 두 가지. TCSC 또 PSS입니다. TCSC하고 PSS. 이거 25점짜리 바로 한 1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또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답 하면 요걸 딱 보는 순간 이걸 지금 현상은 아까 뭔데 요거 현상만 쓸 겁니까? 대책은 안 쓸 겁니까? 이게 어떤 거고, 이게 정의가 뭐고, 원인이 뭐고, 영향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쓰여진 미치는 현상을 기술하시겠지만 대책이 뭡니까? 그게 결론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결론은 대책은 이렇게 한다. 그냥 거기다 그냥 대책 이렇게 쓰시지 말고 원인, 영향, 대책 이렇게 가더라도 그걸 좀 기승전결에 맞게끔 좀 방향을 바꿔서 읽는 사람이 좀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유도장의 원인 뭐라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전력선과 그러니까 유도장애가 나오면 무조건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뭐라고 전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상호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상호 인덕턴스에서 전자니까 기인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전자유도장애 현상은? 그럼 여기 지금 유도전압 계산해 보시면 뭡니까?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 3I 제로 뭡니까?
전압이 뜬다는 얘기죠. 장애 현상은 거기서 뭔가 다른 쪽에 그래서 이거 전력선하고 통신선에 문제가 되니까 그 어떤 것들을 한다 이게 나와 있죠. 3인자가 뭐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 사고 시에 큰 전류가 흘러가지고 유도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섭 현상을 생긴다. 유도 간섭 현상을 생긴다. 통신 쪽에 간섭 현상을 생기니까 어떤 실드를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끊어준다든가 이런 바리스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절연 변압기를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감누는 쓰는 것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병합 발전, 공급신뢰도, 항상 사고 정전 예방 대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계산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것도 전압 변동률, 고장점이 비슷해서 아까 나왔던 건 이건 뭡니까? T형을 타형으로 계산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 열 사이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일러가 있고 여기 과열기 있고 여기 제열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사이클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급수 펌프가 있고 복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오면 되는 거고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스팀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스팀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스터빈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은 가스터빈은 온도가 몇 도? 1000도에서 1500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배열을 그냥 여열해서 보일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보니까 보일러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바로 이 스팀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합이 된다는 얘기죠. 복합발전의 정리는 그래서 증기터빈 이외에 스팀 터빈이라든가 아니면 MHD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 게 복합발전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증기터빈에 의한 기력발전 방식의 기력이외 방식, 가스터빈, 연료전지, MHD 등을 조합시켜 종합적인 열을 향상을 도모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제 가스터빈이 안 하죠. 근데 가스는 뭡니까? 가스를 터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불이 붙으려면 불의 사면서는 뭐라고요? 가연물하고 산소하고 예. 불이 있어야죠, 불이. 예,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십니다. 일단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있어야지 뭔가 붙겠죠. 그럼 붙을 물건이 필요하고 산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넣어주는 게 이 공기 압축해서 산소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죠. 잘 타라고. 불은 어디입니까? 이 점화원은 연료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에서 불 딱 붙여지면 불 붙는다 이거죠. 근데 공기를 압축해서 이게 터보죠. 자동차 보면은 디젤 같은 거 앞에 터보 있죠. 터보에 의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주면 그만큼 더 힘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디젤을 터트릴 때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나중에 볼 거란 얘기고, 이제 좀 빨리빨리 다음 시간에 이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까 호 나왔죠? 호가 뭐라고요? 전격전압을 1.1로 나눈 거. 공칭회로 전압. 사실 이제 표준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전압이 있고, 절연전압이 있고 전격전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표준전압에는 뭐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송배종공학의 1장에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표준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 여기서 기준전압이 나온다. 그럼 기준전압에다 곱하게 되면 뭐라고요? 전격전압이 되고 제한전압이 되고 절연전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 그럼 표준전압이 예를 들어 3.3이다. 그러면은 기준전압은 어떻게 되죠? 1.1로 나눠지면 30. 3.3이니까 3kV가 되겠죠. 그러면 전격전압은? 3 곱하기 3.6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6.6이다. 예를 들어 6.6이 더 여러분들이 쉬우니까 6.6 나누기 1.1하면 6kV가 기준전압이 되는 겁니다. 6kV에다 1.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7.2kV가 되죠. 그래서 7.2kV가 전격전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6.9kV 안 쓰고 7.1을 쓰냐? 그건 저기가 틀려지는 거죠. 전압 레벨이. 바로 여기 있는 기준전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까 1단 저감하면 얼마라고요? 100kV 떨어진다면서요? 이게 지금 단절연입니다, 지금. 이 단절연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저감절연 뭐라고요? 저감에서 절연하는 거고. 여기 뭡니까? 전절연에서 저감절연. 2호를 저감했다. 그러면 여기서 3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860, 750, 650, 460, 1367, 1175, 1050, 690. 이게 725가 아니라 690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610, 2250, 2050, 1380. 안 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헤어진다고요. 저도 안 헤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왜 설명해야 되니까 뭐였지? 한번 실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근데 이거 안 보고 와도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가 실수했던 부분에서 자꾸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있으니까, 뭐였는데, 250보다는 올라갔었는데, 그럼, 2610이구나. 그 다음에 2250이고, 2250에서 200을 빼니까 2050이고, 2050 다음에, 요 1367보다 좀 위에니까 1380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애워주시면 됩니다. 옛날엔 이것도 기흥리은 디귿으로 이제 옛날에 애우고 막 그랬었습니다. 초창기 때. 근데 다 까먹고 이제 지금은 그냥 애워버리면 되니까 중간 조상 방식처럼 아까처럼 올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보고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기초에 대해서 나왔죠, 딱. 그럼 기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기초가 있다고? 직접 기초, 말초 기초, 피어르 기초. 이제 역기초가 있거든요. 역기초가 또 있습니다. T기초가. 예? 앙카 기초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보시면 역티형 기초 있고요. 힘형 기초 있고요. 이렇게. 요게 옛날에 10점짜리로도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앞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내용들을 더 부각을 더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사실 저렇게 답안지를 준비하시지 않으면은 못 씁니다, 저거는. 자기가 답안지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 가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자기가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실무를 한 사람도 저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자기가 정리를 안 해놨으면. 왜냐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 답에서 아까처럼 CT 결선, 여기 나오면은 뭡니까? V 결선, 역 V 결선, 그 다음 Y 결선, 델타 결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V 결선, 성형 결선, Y 결선, 델타 결선, 그 다음에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모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죠. 전기자 원선에 단락고 나왔죠? 그림이 다 들어가죠, 그림이 들어가죠. 지락보를 볼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락보 보게 되면 OCR, 변압기 접시식, 저항 접시식, 중성점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죠. 단위식, 비단위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추가로 쓴다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실무적인 부분을 더 써주게 되면은 더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하신 분 아니면 모르거든요, 내용을. 근데 기본적인, 이거는 지금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지금. 다 보시면은, 요거 SSL을 나왔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영향은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 원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영향, 이렇게 나오죠? 대책을 가서 보시면은 수차 발전기에서 대책, 화력 발전기에서 대책, 최신 방법에 의한 대책. 여기 보시면 PSS하고 TCSC가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PSS가 TCSC고 이거는 이제 화력 발전기, 수차 발전기에서는 대책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이 가능하고 요건 어떤 정기적인 장치로 이제 제가 얘기만 했던 거고. 마지막에 보시면 나눠져 있죠. 이것도 딱 컨셉으로 3개로. 그런 식으로. 전자제도 장애. 딱 보시면 뭐라고? 전자제도는 일산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전압을 유도하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도 이렇게 할 때 서론, 이게 뭐다, 그 다음 본론, 전자장 유도장의 원인, 그거에 대한 나타난 영향,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자꾸 많은 걸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뭔가 허전하거든요. 이게 지금 25점이면 2페이지 반 정도를 적어야 되는데 2페이지 반을 적기에는 안 되니까 서로 언어로서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몇 줄밖에 안 되는데, 요거 딱 보면은 형상. 이거 여러분 쓰실 수 있나요? 못 씁니다, 이거. 카슨 클라젝의 식인데, 카슨 폴라젝의 식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2분의 B1, B2 나눠가지고 한 거다 이거죠, 결국은. 거리는 5km까지 된다. 이렇게 됐는데, 수식은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씁니까? 이거 그림 빼고 나면 뭐 있나요? 그래서 이 원인과 대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서 쓴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모범 답안대로 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쓸래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얼마만큼을 가져갈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만. 근데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린다는 얘기예요. 요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저라도 못 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꼭 가져가세요.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거죠. 전력선칙 대체, 통신선칙 대체. 이게 지금 전자유도장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자유도장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평상시 때는 문제가 별로 없고 사고시에 문제점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대책도 전력선칙에서 대책하는 거하고 통신선칙의 대책이 한 페이지입니다. 딱. 이렇게 그림 딱 그리면 한 페이지거든요. 이거는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샤팩에서. 이것도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건 억압설련이 있었죠? 그 다음 뭡니까? 절연변압기 있었죠? 예? 차폐선 하는 거 있었죠? 뭐 이런 내용들 쓰리다 보면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거든요. 절연변압기 같은 거. 요거 그리면 한 페이지 나옵니다. 대책만. 그럼 전자유도장의 원인, 영향. 그럼 한 페이지 정도 나오겠죠. 거기 이제 그 전자유도장애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차폐 부분을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요거하고, 이건 정전유도입니다. 이건 정전유도. 그래서 보통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유도장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러면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유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뭡니까? 전자유도장에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뜬금없이 별애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건 뭐냐면 아까는 전자유도장애가 있다 보니까 전자유도장애를 부각해야 되니까 이런 건 거기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도장애 종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전자유도장애는 이렇게 다 그 정도는 쓸 수가 있겠죠. 거기다 간단하게 그림 정도만 해가지고 이런 거 몇 가지만 쓰실 수 있겠죠. 이런 건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정전유도 장애는 뭐고 전자유도 장애는 뭐고 고주파유도 장애는 뭔다. 정전유도 장애 이거다 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정도는 쓰셔도 되죠. 근데 이게 거기 막 부각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 안 될 때는 이 전자유도 장애를 쓸 게 별로 없을 때는 이거를 가서라도 써서 메꿔야 되는 거죠. 하교시 뭐 이렇게 아까처럼 중간주상 방식 올라갔던 것들 문제 2번 내용도 보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건 계산식이네요. 계산식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고장중지 전력 아까 보시면 T형을 파이형으로 바꾸는 부분 Y델타 바꿔주는 부분 보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왜? 다른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는 아닌데 요걸 다른 문제에서 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참고적으로 별애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료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성의식 교재까지는 여러분들 끝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건 압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그 응용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 요거하고 관련된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65회 때는요, 자개, 여기 보시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핀치 효과 그 위에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이거 딱 6번까지 하면은,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전자기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도 못 씁니다,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6번 정도는 쓸 수는 있겠대. 관연도 문제니까. 펠트 효과, 톰슨 효과. 우리 핀치 효과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것들은 안 나왔습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안 나왔습니다. 이걸 왜 이때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합격자가 이때 65회 때 몇 명 나왔냐면 3, 4명인가 나왔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낸 예? 대학교 교수님.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이 들어가서 딱 낸 거죠. 딱 보기에도. 왜? 1교시를 이렇게 해서 못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시에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합격자는, 왜? 지금 60호 때 가서 보시면은 그때, 그 해도 아까 보시면은 65회 때가 95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니, 95년도가 아니라 2005년 정도 될 겁니다. 아니, 2000년도가 60회 정도가 되거든요. 얘가 2002년 정도 되겠네. 2002년이나 3년. 예, 2002년이나 3년 정도. 아까 보시면 2000년도부터 나왔죠? 2000년도부터 딱 보시면 매회 20명 이상 나왔습니다. 요때도 한 3, 4명 이상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 뒤져보시면 그때 합격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합격할 사람 다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 이렇게 해놓고 포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문제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받은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EMS 있고 자동 개폐 있고 누전 차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기술 관련 법규 있고 이 제로 회로 개통도 그러시고 1번부터 13번에서 여러분 몇 개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3, 4개? 3, 4개밖에 안 되고 포기를 하고 이 시간에 사람들 많이 나갔습니다. 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들 많이 들어가죠. 이제 또 문제를 뭐 이딴 식으로 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옵니다. 보시면 보호계정기 나머지 글씨는 근데 좀 쉬웠습니다. 배전용 폴리머 계좌 고장전류 계산 요건 이제 요거 4번 같은 것도 이제 전력공학 연수에 있는 문제거든요. PWR 원자로 그리고 CO2 저감에 대한 대책. 여기도 2교시도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면 3교시 쪽에서는 고급합니다. 그냥 딱.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맨날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뭐니까 PV선도 TS선도 I선도 페란티 현상 자기여자 현상 맨날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도 아까 보시면 페란티 현상 5-8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맨날 나온다고요. 전력 품질 나온다고요. 신뢰도 나온다고요. 무정정보법 바이패스 아까 무정정 나왔죠. 근데 이 중에 4가지만 쓰면 되니까 이 신뢰도 문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전력 품질 내용 쓰고 그 다음 뭡니까 페란티 현상 쓰고 그 다음 고조파 쓰고 그러면 이렇게 한 4문제 선택할 거 아닙니까? 뭐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거 정도는 또 써주셔도 되는 거고 보통 고조 4개 정도는 선택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전압 안정도 나왔죠. 아까 안정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위상각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인데 전압 안정도가 더 많이 나왔다. 그건 뭐냐? 전압 안정도만 물어본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직설적으로. 왜? 전압 안정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상각 안정도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 쪼개져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안정도로 봤을 때 위상각 안정도를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쪼개놓다 보니까 하나하나 아이템으로 보다 보니까 전압 안정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는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에서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을 비교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책 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위상각 안정도는 개수는 많은데 쪼개져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개수는 적은 거고 전압 안정도는 그 하나만 PV 곡선을 이용해서 전압이 안정화됨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부각이 된 거죠. 콘덴서의 투입 및 개방 시 현상, 그다음 열병합 원전기, 그 다음에 응열의 개수. 딱 보시고 나면은 쉬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교시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합격자가 나오는 거 보면은 다른 데서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쓰라고 해도 예를 들어 맥스웰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은 이제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그걸 가지고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이거 증명하라도 있거든요. 25점짜리로 그거 외워가지고 언제 써먹냐 이거죠. 나오면 아까처럼 6문제 중에 그거 나오면 제끼라 이거죠. 제끼고 나서도 여러 문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문제들은 모르면 못 쓰거든요. 외우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하시라 이거죠.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시간대 저기로 봤을 때는 좀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거고 또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또 차단기도 아까 보시면 여기 딱 보면은 이건 다른 거네. 자기애로의 오매 법칙. 요 전에 나왔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2문제 정도 나왔죠. 비유전 1, 유전체. 줄어드는 거죠. 이건선 변압기, PTCG, 송전선의 포시선 개전 보호 방식, 화력발전소의 랭킹 사이클, 자동 주파수, AFC 발전소의 구비 조건. 조류 계산이 뭔지. CV에서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이라면서 아까 가격 폴리에틸렌, XLP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 인슐레이션 케이블 해가지고 나온다고요. 자꾸 해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외워지니까. 신뢰도 평가하는 평균 정전 시간, 평균 정전 횟수, 그리고 이제 정전 빈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3인자 설명 3개 설명하라고 그랬죠. 신뢰도에 관련된 뭐 평가 지수를 설명하시고 그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정전 횟수, 정전 시간, 정전 빈도 뭐 이런 것들. 신뢰도도. 근데 신뢰도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왔죠. 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안 해주시면 힘듭니다. 제가 실내도공학은 아예 따로 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예 위로 별도로 뺀다고요. 왜냐면 적체직 신경주에서 주파수 제어하고 경제부하 배분 하는 쪽 말고 실내도공학 쪽은 따로 이렇게 해서 세사 쪽으로 해서 안전도 제어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위로 해서 하니까 요건 따로 한번 봐주시라고요. 그거는 따로 유형을 해가지고 봐주셔야지만 되고, 요 밑에 급은 6장에 있는 그 그림대로 해가지고, 부조작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으로 AFC 쪽으로 해서 한번 봐주시고, 내용들을 봐주시면 된다고요.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키포인트를 아실 겁니다. 왜냐면 요거를 보니까 문제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그림 하나에서도 요거는 이렇게 하나의 컨셉으로 잡아서 그림을 생각해 주시고, 요거는 하나의 컨셉으로 잡아 두셔야지만 나중에 좋다고요. 그러면 여기 할 때도 그런 그림들 그냥 갖다 쓰고, 이 실내도 공학에서 하는데 그 실내도의 정전 비수는 뭐가 있다, 이렇게 또 뭐 자릿수를 채워넣기 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얼마나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띄니까. 딸랑 뭐 안 될 때는 이 세 개를 써야 되는데 못 쓸 때는 그런 거라도 갖다 채워 넣는 겁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서 신뢰도 제어가 있는데, 그 신뢰도 제어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제목만 써도 일단 기본 점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갖다 그리는데 뭔가 좀 안 맞았다. 그래도 뭐 비슷하게 가면 얘가 좀 뭔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동정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딸랑 여기다 신뢰도 평가하는데 정전 횟수, 정전 시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만 써놓고 할 게 없다는 얘기죠. 뭔가 설명을 못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신뢰도 평가 지수에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예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주게 되면 뭐라도, 정전 횟수네? 그러면 1년 동안 정전 빈도수네요? 그럼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어떻게든 막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죠. 틀리더라도. 비선형 부하시. 이건 중성점 가부현상 역률제화. 이것도 고주파입니다, 사실은. 고주파에서 비선형 부하라는 게 고주파 부하거든요. 거기서 중성선이 가부화되는 거는 영상 부하가 중성선에 흐르다 보니까 3고주파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저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건 고주파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응용이 안 되니까. 변압기 대용량화. 여자들이 이번에 나왔죠? 나왔잖아요, 시험에. 여자들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렇게 됐어요. 여자 전류가 있고 여자 도립 전류가 있죠. 이번엔 여자 도립 전류에 어떻게 합니까? 메커니즘 같은 것도 설명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감쇄되는 뭐 2에-RL 분해가지고 감쇄되는 그런 내용들도 돼 있어야 되고요. 이건 공용 접지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돼 있고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는 안 나옵니다. 영문으로 나오면 나지, 한자는. 버켓 트랙. 아까처럼 보시면 아까 사선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활선 상태에서 하는 무정정 공법이 있다고 그랬죠? 로봇 공법도 있고 버켓 공법도 있고 활선에 뭐 이게 걸어서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정정 바이패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거만 채워넣으면 되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옵니다. 무정정 공법은. 요때 당시엔 좀 나왔는데. 왜냐면 그때는 배전자동화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뭔가 가서 작업을 막 해야 되는데 요즘은 배전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정 공법들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거든요. 배전차들이 와가지고 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동용 변압기 차가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변압기 차가 와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개념만 잡아놓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IGCC, PFBC 이런 거 아까 CFBC 나왔었죠?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력 품질, SVC, YY 이건 YY 델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변압기 결선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케이블 포소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 해저 케이블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열거하고 방지 대책에 설명하셔. 그럼 해저 케이블은 어떻게 깔리는지? 예? 해저 케이블이 MI 케이블이거든. 직류 해저 케이블 딱 돼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한 번 있었으니까 이번에 CVCN하고 CNCV하고 FRCNCOW하고 그 다음에 TAWWA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더 케이블, MR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 시험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고. 헤더 케이블 포설할 때 어떻게 하죠? 땅에다 깔죠? 근데 이게 사실 쌍끌이어선이 지나가서 한번 끊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단계가 있는데 헤더 케이블을 두 회선을 깔아야 되는데 돈 아깝다고 하나 선만 깔았는데 그걸 쌍끌이어선이 가면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새로 또 깔았죠. 그래서 새로 깔은 전선으로 상용회선을 쓰고 기존에 끊어졌던 그 선을 이제 그 예비회선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2개를 깔았으면 되는데. 돈 아깝다고. 돈이 더 들어갔죠. 처음에 깔 때 2개 깔면 같이 깔아버리는데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깔았으니까. 또 그것도 뭡니까? 케이블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올려가지고 다 접속해가지고 또 내려야 되죠. 해저 케이블은 중간 접속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데 책을 봤더니 신문을 봤더니 16조 8천억.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뭐 말은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목포 갔다가 누가 거기 갑니까? 다 그냥 제주도로 날아가서 그냥 보고 다 날아가지. 근데 그 얘기가 웃긴 게 보면은, 보면은 이제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 가지고, 한 연간 한 50일에서 60일 정도가 비행기가 못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때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65일 중에 50일이면 한 2달 정도 못 뜨는 건데, 그때 뭐 KTX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누가 타고 갑니까? 다 거기서 다이렉트로 가지? 기다렸다가. 그 얘기는 거기는 이제 목포에서는 그쪽으로 오면은 거기서 이제 목포 관광을 하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리는 80km입니다. 근데 이제 목포까지 완도까지 이렇게 가는 데가 거기가 또 한 50km 되거든요. 총 연장 길이가 한 130km가 되는데, 예? 여기 내륙에서 목포에서 거기 끝에까지 완도까지 가는데 한 50km 되고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밑에까지 가는데 거기 한 80km가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니까 4대강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22조인데 우리한테 와닿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22조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지금. 차라리 1,000억만 풀어도 지금 건물 하나가 딱 들어서는 건데, 예를 들어 장애인 회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하나 짓는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짓는다든가, 이런, 그걸 짓는데,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그냥 4대강 한다고 땅 파고, 준설해가지고, 토목공사만 하는데 돈 들였죠.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으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이 미칠 텐데. 지금, 이런 것들도 정권도 사실 그렇게는 관심이 없는데 요즘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 보여지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미래에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격증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할 때 정권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뽑아놓고 경기도 교육감이 9시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뽑았거든요. 그걸 다 알고 뽑아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뽑는 거죠. 저도 가서 봤거든요. 이제 투표할 때 이 사람 전과 있어 없어? 이것부터 먼저 봅니다. 전과 없어? 그럼 일단 제껴놓고 전과 있어? 일단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전과 내용을 보는데 예를 들어 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사기도 있고요. 횡령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빼놓는 겁니다. 이번에 남경필 지사장의 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사람은 아버지가 또 잘못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아닌데 요즘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마인드상 그렇거든요. 누가 잘못하면 그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짓는 거니까. 철탑시 설계 과정, 철탑의 종류, 강도상 분리하시오. 이런 것들. 성형사에는 없죠. 거기는 이거는 성형사 해가지고 쓰고 강도상으로 해가지고 뭐가 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좀 부각해서 쓰는 방법들도 있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을 모를 때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뭔가 만들어서 답을 써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서가 중요한 게 그거죠. 뭔가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내용을 깔았을 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도상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다. 이건 문제에 대한 답을 전혀 안 쓴 거거든요. 초전도 케이블에 대한 요건들이 뭔지 나와 있고요. 안정도, 이런 것도 과부하 내량. 이게 결국 단락비 부분이고요. 전전은 균등전은 단전은 저감전은 이거 나왔죠. 근데 저련협 쪽으로 하면서 이 4가지를 다 써줘야 되니까 이거 같은 건 좀, 쓰기에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HVDC.
유도장애. 아까 나왔죠? 유도장애 뭐라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해가지고, 이렇게만 딱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부분 유형을 좀 많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마지막 교재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62회 때 이런 것들 좀 빨리 넘어가고, 그런 것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몇 회까지 했죠? 64회까지 했나요? 66회까지 했나? 66회까지 했네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좀 보는 게 낫죠? 아까 그거보다는. 그래서 요걸로 하면 복도체가 등가 단면적 단도체에 비해 갖는 장단점. 복도체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고요? 예? 복도체 나오면 코로나 나와야죠. 코로나 나오면 복도체 나와야지만 됩니다. 이게 딱 상대관계가,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복도체가 생기면 아까 등가 반경거리가 커지니까 코로나에 대한 인계잔압이 커져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 장점. 근데 단점은 뭐가 될까요? 내용을 이제 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풀이가 있으니까. 수차의 비속도가 뭐죠? 지금 말하신 게 맞았습니다. 말았는데 왜 또 다 갑자기. 1m, 1kW 예. 변하기 위해서 분당 속도. 이제 기하학적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답을 한번 볼까요? 68에. 다 쪼개놓긴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찾으려니까 여기다 안 넣어놔가지고 제가 다음번에는 넣어놔서 각 차수별로 지금 4장씩 또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도체 사용에 전선의 시유량이 감소한다. 예? 감소한다. 송전 용량 증가한다. 코로나 발생이 억제된다. 코로나 분명히 들어가죠. 단점은 선로의 정전용량이 늘어난다. 진동이 커진다. 소조체 간에, 이건 정진소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겁니다. 수차의 기하학적 모양에 따른 건데, 그게 뭡니까? 1m 낙차에서 1kW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회전수, 1분간의 회전수. 111이라고, 아까 아침에 제가 111 열심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111. 아침에 얘기한 112 요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옛날에 올 때 111이 뭐지? 그래서 여기 1m, 1kW, 1분간. 근데 기하학적으로 같은 모양이면은 이거의 특성도 똑같다. 그 특성을 얘가 모터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못 돌리지 않습니까? 못 돌리니까 이걸 조그맣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 특성이 얘가 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특유 속도는, 비속도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페이지죠. 원자력에 사용되는 감속대 구비조건. 여기 또 구비조건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비조건이 나오는 것들을 문제를 받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원자로 쪽의 문제들은 요즘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 애자의 구비조건 나올 수가 있고요. 피력이 구비조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호계정의 구비조건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3개 정도는 송전공학에서는 좀 나옵니다. 근데 뭐 감속제의 구비조건이니 뭐 이런 것들은 발전 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껴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구비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시다 보면 나중에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구비조건이. 구비조건이 뭡니까? 감속제의 역할이 뭐, 구비조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을 거, 산란 단면적이 작을 거, 에너지를 빨리 감소할 거, 내부식성, 가공성, 내열성, 내방탄성이 우수할 거. 딱 봤을 때, 보고 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감속제는 뭐, 감속이 잘 일어나야지만 된다. 감속이 잘 이루어지게 돼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리고 감속이 잘 일어나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건 지금 중성자 에너지를 빨리 감속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감속이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그 내열성이 뭐 예를 들어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아까 그런 내용들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내용들 가지고 그냥 갖다가 붙이다 보면은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의 구비 조건이란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뭔가 써놓으면 2개 정도는 일단 쓰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럼 한두 개 정도만 더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면 구색은 갖춰지거든요. 뭔가 봤을 때. 안 쓴 건 아니란 얘기죠. 정확한 답은 아니라도 구색이 갖춰져 있는 거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집을 그렸습니다. 집 있는데 문 있고 창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창문에다가 뭐 색깔을 어떻게 넣느냐, 아니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집이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4단자 정수의 물리적 의미. 아까 4단자 정수를 뭐라고요? A, B, C, D라고요. 그 다음 전압비,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외우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잘 보시면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볼까요? 물리적인 의미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I2가 0일 때, V2가 0일 때, I2가 0일 때, V2는 0일 때. 그겁니다. 전압이득, 전류이득. 이게 전압비고, 이게 전류비고, 이게 임피던스비고, 어드미턴스비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A, B, C, D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4단지 정도를 요 수식으로. 요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수식이. A는 그냥 전압비, B는 뭐 전류비가 아니라 그 전류비가 나오게 된 조건이 여기서 뭡니까? 요 2가지 이 수식에서 뭐 V2가 0이니까 V2가 0이니까 요게 없어지고 요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관계를 느끼기 위해서 얘하고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럼 D가 뭐라고요? 얘하고 얘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B 부분이 V하고 I니까 이 V2가 0이면 B하고 I가 나오는 게 B니까 요거는 이렇게 V2가 0이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I2가 0이었을 때는 얘하고 얘가 되니까 그때는 A하고 C가 나오겠죠. A하고 C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건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위에 수식하고 이게 나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전압비가 되고, 전류비가 되고, 어드미턴스비가 되고, 임피던스비가 되고. 그러니까 저 수식에서 I2가 0이고 V2가 0이라는 저 조건이 안 들어가면은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 의미를 할 때는 저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말로서는 하니까 그냥 전압비, 전류비, 어드미턴스비라고 하는 거지, 실제 이제 저건 제가 말을 안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저걸 안 쓸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답안지를 쓸 때는 저런 내용도 들어가줘야 된다. CNCV 케이블 뭔가 또 나왔죠? 역률 저하 현상, 분리효과, 안전전류. 아까 케이블 허용전류, 안전전류 아침에 요약하면서 설명드렸죠? 켈빈의 법칙 해가지고 내용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중성점 리액터. 여기 고장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지 앱스버거 다른 부분들. 엔트로피, 불꽃방전.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진행파, 투과 반사계수. 지중 배정 계통의 종류를 들고 구성 방식에 대해서 관하여 기술하셔. 이번엔 저압 배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지중 같은 건 뭐라고요? 고압이 있고요. 지중이 있습니다. 고압은 가공. 그리고 고압에 지중이 있었죠. 그 저압에 가공이 있었는데 저압에 지중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압의 배전 부분을 이제 물어보니까 좀 헷갈린 거죠, 이 문제가. 지중 쪽을 하면은 뭡니까? 케이블이 예비선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네? 방백내, 방해한내, 뭐 그렇게 나왔는데, 예? 방해환내가 바로 지중입니다. 고압의 지중. 방사상 방식을 하거나 예비선 절체 방식을 하거나 환상모선을 하거나 차폐모선을 하는 부분, 여기, 예? 그게 이제 지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중. 고압의 지중. 근데 이번에는 거기 하면서 뭐 T형이 나오고 파형이 나오고 조금 이제 저압 쪽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유효일지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3교시 성전선식 고려할 경우 경제부하 부분. 이게 뭐라고요?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페널티 계수. 페널티 계수가 아니죠. 페널티 계수죠. 페널티 계수 해가지고 뭐라고? 수목평 총, 연, 수급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총연료비 최소 조건에서 송전선식을 고려했을 때는 페널티 계수가 나와서 계산을 한다. 송전선식을 무시했을 때는 페널티 계수는 없다. 라그랑지의 미정 계수만 이용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이거
경제부합법원에서 하려면 아까처럼 수급 조건, 목적 평가함수, 뭐 총연료비 최소 조건에서 페널티 계수까지 다 해서 그 그림을 예를 그려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SMS, 초전도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 부분 나왔고. 근데 요즘은 원자력이 다 빠지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원자력이 한 번 정도 나올지. 최근에 원자력이 한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5년 동안에. 분포건선 단절권, 자동 고장 구분 배부계획. 이거 이번에 나왔죠? 예? 이번에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ALTS. 이렇게. 개폐수지,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조금 틀리게 해서 이번에 AFC하고 ELD의 협조 제어 방식이 나왔는데, 요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예? 기준의 건선비 행렬 작성법,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요. 나중에 무슨 보호계정기, 또 나와 있고. 69회. 임피던스법.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3회부터 해가지고 답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교재에 대한 파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USB를 가져오시면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개본하는 것들은 지금 책이 절판이 되다 보니까 구매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같이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추가로 한 두 부 정도 여유있게 해서 또 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사시겠다고 하면 사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책이 절판이 됐기 때문에 관연도 프리집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 더 여유있게 그것까지 해서 돈을 받으십시오. n분의 1을 받은 다음에, 예? 왜냐면 수고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받아놓고 나중에 그 돈 남으면 커피 한 잔 사시면 되거든요. 편집해가지고 대본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충분하게 수급이 받아야지만 됩니다. 왜 왔다 갔다 차비도 있고 그 매나오가 얼만데요. 중간에 딱 색깔이 필요해요. 예? 편집을 색깔이 이렇게 여러 거 껴가지고. 예. 하여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